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제네시스 한국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신기한 차 한 대를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 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없거든요. 저도 최근에 알았고요.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올해 하반기, 이르면 7월에 국내에 출시할 차라고 해요. 어떤 차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신차 논평의 주인공은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입니다. 이 차 작년 7월에 공개가 된 제네시스 유럽 현지 전략형 모델이죠. G70의 외건 버전인데 외건이라는 분야 자체가 한국에선 당연히 인기가 없고요. 한국은 외건의 무덤이라고도 불리죠.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차는 인기가 크게 없어요. 진짜 실용적인 차를 선호하는 유럽인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독일차가 강세거든요. BMW나 벤츠도 다 외건 모델을 만들고 있죠. 한국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E클래스나 5시리즈 같은 차들 전부 다 외건 모델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분야는 아우디가 되게 잘 만들기로 정평나 있어요. 고성능 RS6 아반트가 되게 유명하죠. 한국에서 외건이 장의차 같아 못생겼다 라는 이유로 안 팔리지만요. 과거에도 현대가 유럽에 팔 생각으로 i40를 만들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실용성이 아무리 좋아도 잘 안 팔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서 제네시스가 다시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며 선보인 게 바로 이 G70 슈팅 브레이크인 겁니다. 기존 G70이 약간 좀 스포티한 감성을 살린 세단이다 보니 이를 그대로 이용해서 파생 모델을 만든 건데요. 사실 디자인이나 상황은 일반 G70 세단이랑 거의 동일하지만 문제는 외건 스타일로 다듬어진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이게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렸잖아요. 공개되자마자 특히 저 어색하게 트렁크 영역으로 침범한 테일램프가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지금 봐도 너무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 차는 작년 11월부터 유럽에 출시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현지 전략형 모델이니 얼마나 팔렸을지 기대가 되죠. 그런데 판매량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슈팅 브레이크 모델이 정확하게 몇 대나 팔렸는지는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작년과 올해 G70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이 수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11월 출시 이후 매달 평균 20대도 못 팔았어요. 이거는 사실상 안 팔고 있는 차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말을 좋게 해서 그렇지 사실상 망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고민이 생기겠죠. 이거 어떡하냐, 차는 출시했는데 안 팔리고 개발비 투자금은 회수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생기면 방법이 뭔가요? 그럼 그냥 다른 국가에도 팔자, 이거겠죠. 그래서 제네시스가 올해 1월 떡밥을 던졌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매거진 오토카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이것인데요. 루크 덩컬프케 제네시스 부사장이 직접 유럽 시장을 위해 G70 슈팅 브레이크를 만들었는데 이를 다른 시장에서도 원하고 있다. 특히 외건은 필요 없다던 미국에서도 출시해달라고 한다. 한국 역시 외건이 잘 안 팔리지만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힌 거죠. 자, 시점을 볼까요? 11월에 출시했는데 판매량이 영 시통치 않았던 걸 생각하면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니 다른 데라도 풀어서 재고 처리를 해야 돼. 그냥 인기 없어도 미국 한국에 다 풀어버릴게. 근데 이렇게 말해도 사실 출시될지 안 될지는 제조사 마음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진짜 이 차가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도 출시될 거라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전략형 모델이면 보통 현지 생산 현지 판매를 하기 마련인데 이 차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해외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와의 독소 조항에도 해당이 안 되어서 그냥 국내 생산해서 국내에 팔면 되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해외에서 생산한 차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팔려면 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자, 그럼 어쨌든 한국에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솔직히 이 차가 국내에 언제 나오던 실패할 거라는 건 너무 뻔히 보이는 미래입니다. 솔직히 정말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 차를 사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차가 왜 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돈입니다. 세단보단 슈팅 브레이크가 더 비싸게 나올 거니 지금 G70 세단보단 더 비싸게 나오겠죠. 지금 2000년 가솔린 터보 세단 시작 가격이 4,110만원인데 슈팅 브레이크는 저렴해도 한 4,500만원쯤부터 시작할 거고요. 풀옵션은 6천만원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동급인 BMW 3시리즈 투어링 모델이 5천만원대죠.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 차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신차인데 무슨 말이냐고요? 이 차의 베이스인 G70 세단은 2017년에 출시된 차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풀체인지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 끝물 모델이라는 거죠. 이건 세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시점에 솔직히 G70이 당장 구매해야 될 정도로 매력적인 차냐라고 물으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만한 셀링 포인트가 있을까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제네시스 패밀리룩 두 줄 디자인을 입히면서 전작만 못한 디자인이 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세 번째, 퍼포먼스가 애매합니다. 이 차는 유럽 시장에 2.0 가솔린 터보와 2.2 디젤 모델만 판매했습니다. 세단에 들어가는 3.3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BMW M340i 투어링처럼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하는 차가 아닌 거죠. 디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스포티한 운동 성능적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하는데요. 외관을 왜 타나요? 실용적이기 때문에 타는 거죠. 그런데 이 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용적으로도 보이지도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G70 세단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뒷좌석 거주성이 전혀
전혀 개선이 안 됐고요. 디자인을 보면 이 차가 얼마나 급하게 만든 차인지 좀 티가 나거든요. 외관은 C필러, D필러 쪽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문까지 세단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죠. 거기에 C필러와 루프라인을 보시면 사실상 세단과 같으면서 살짝 길이를 늘린 수준입니다. 후면 글라스 역시 가파르게 형사가 떨어지는지라 트렁크에 짐을 높게 쌓을 수도 없죠. 리어 시트를 폴딩하지 않는 이상 이러면 실용성 영역은 세단과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니 이러면 이 차를 왜 사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결론은 이 차가 한국에 나오던 미국에 나오던 성공하긴 글렀다는 겁니다. 5, 6천만 원 정도를 주고 이 차를 사려고 한다면 저는 정말 돈을 더 보태나 아니 있더라도 GB70나 차라리 중형급 산타페 소렌토 같은 SUV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국내 출시 예정이라는 G70 슈팅 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대충 만든 티가 역력한 차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준영의 신차 논평이었습니다.